안녕하세요. 스트래티직 웰스 아키텍트 오종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증권업계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21년 차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일. 하나, 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경영진 또는 주주에게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일. 하나, 피땀 흘려 이뤄놓은 부동산 등 재산 및 가업을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개 업체의 컨설팅을 수행하여 수백억 대의 세금을 줄여드렸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아쉬운 것들. 제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세법의 동향에 아주 민감합니다. 2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절세 포인트로 활용되던 세법들이 개정되어 정말 아쉬웠습니다. 비상장 주식 물납 제외, 부동산 임대업 취득세 감변 제외 등등등. 현재는 절세 포인트로 활용되는 것들이 머지않아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승계를 고민하시는 법인 대표님들께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되었던 특정 법인 자본 거래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째로 부결되면서 잠시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영상에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만 콕 집어서 재상정되어 가결되었으며, 이 영상을 찍는 3월 14일 오늘 최상목 대행이 개정안을 공표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 절세 효과에서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세법의 그물이 더욱 촘촘해져서 세금을 안 내고 잉여금 인출하거나 승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 물론 아직도 약간의 빈틈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10% 또는 20%대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좀 긴 기간 준비해 가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1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그동안의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동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10%에서 50%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2028년부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동일한 과세 체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및 자녀가 두 사람인 경우 재산을 30억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30억은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세 사람이 각 10억씩 가져간다면 10억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 정말 유리한지는 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정안의 또 하나는 배우자 공제 및 자녀 등 인적 공제 한도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방향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다루고 있으므로 저는 개정 방향에서 그동안과 비교해서 득과 실이 되는 것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연대 납세 규정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머니는 현금 재산을 받고 자녀들은 부동산 등을 받고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엄마가 대신 내는 전략을 통해 절세를 도모할 수 있었는데, 개정 방향에 따르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도록, 즉 대신 내줄 수 없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 건은 긍정적인 개정 방향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재산의 국내의 소재와 상관없이 과세하느냐 아니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상속세 무서워서 재산 팔아서 해외로 이민,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개정 방향에 따르면 이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정 방향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국내 재산을 몽땅 팔아서 해외로 이주해도 그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해외로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니 말입니다. 즉, 상속세를 안 내려면 돌아가시는 분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모두 해외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 가족이 대한민국과 인연을 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현재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인에게는 10년 합산, 상속인 외의자에게는 5년 합산되었는데, 개정 방향에서는 상속인의 경우에만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 외의자에게는 그냥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건 때문에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인 3세븐이 승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인데요. 돌아가신 회장님이 생전에 종업원들과 회사를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사전 증여를 했는데, 회장님이 조기에 돌아가시면서 종업원에게 나눠준 주식가액까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어 승계에 어려움을 겪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건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가족법인, 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사전 승계 전략이 활발히 구상되고 있는데, 가족법인, 자녀법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증여로 종결되고 상속세와는 무관해지니 말입니다. 아무튼 가족법인, 자녀법인을 활용한 승계 전략의 유효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거나 일괄 공제 5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 방향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제도도 바뀌는데요. 현재는 배우자가 받든 안 받든 5억까지는 무조건 공제해주고 최고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 방향에서는 배우자가 안 받으면 공제는 없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받으면 그 공제 한도는 최고 30억, 법정 상속분까지 해준다는 것으로 최고 금액은 현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건은 배우자 공제 무조건 최소 5억이 없어지는 것이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자녀 공제 한도가 5억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30억 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큰 의미를 갖지만, 재산 규모가 100억대를 넘나들면 배우자 공제 5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건은 시뮬레이션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개정 방향에서 유의미한 것들의 긍정, 부정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유산취득세 과세 체계로의 변경, 그리고 인적 공제 한도의 개정 확대가 실제로 상속세를 줄여주는지를 숫자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자기 지분 비율만큼 상속받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5분의 3, 자녀 지분은 5분의 2입니다. 왼쪽은 현재의 상속세, 현재 기준의 상속세, 오른쪽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공제 한도를 늘릴 것을 반영하여 계산한 개정안의 상속세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50억까지는 세금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100억 기준으로는 4억 6천, 4.6%의 감소 효과가 있고, 재산 규모가 커져도 최고 4억 6천만 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4억 6천만 원도 큰 금액입니다만 아주 유의미한 세금 감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세금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억대부터 세금이 감소해서 50억에서는 3억 4,500만 원 감소, 100억에서는 8억 7천만 원, 8.7%의 감소 효과가 있고 최고 11억 7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경우에는 50억에서는 6억, 100억에서는 11억 4,600만 원, 11.5%의 감소 효과가 있고 최고 18억 8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인 경우에는
50억에서는 8억 2천만 원, 100억에서는 14억 5천만 원, 14.5%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최고 25억 9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5명인 경우에는 50억에서는 9억 9천만 원, 100억에서는 18억 5천만 원, 18.5%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최고 33억 원까지 감소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라고 보면 100억 기준으로 5%에서 8%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금이 좀 줄어들기는 하니 긍정적인 개편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당장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3년 후인 2028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세금 감소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수방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 가야 할 것이며,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50%의 상속증여세가 아닌 20%의 법인세를 내는 자녀법인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략도 어쩌면 개정되어 아쉬운 세법 조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재산 승계, 기업의 승계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꼭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 개편 방향의 장단점과 세금 감소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 신청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연, 자산 승계, 기업 승계에서 납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납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